자, 세 번째로 국민의당이 특검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나름의 어떤 국면 전환 카드 프레임을 바꿔보자 뭐 이런 노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 지금 이유미 사건이 터지면서 예. 박지원 전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하루아침에 박살났거든요. 하루아침에 박살났나요, 진짜? 역풍이 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이 예. 특검 카드를 꺼내고 거기에 특검 발의안을 의원들 전원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작살난 게 아니죠, 하루 만에.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린 거지. 다시 뭐 살린 무슨 거야. 짓이야, 그게. 왜 그랬는데. 다시 살린 건데 안철수는 사과를 하고 예. 당일날 박주선은 특검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리고 김인원이도 다시 소환되면서 특검을 해야 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주장했거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씨의 사과를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전을 기해보자. 예. 아.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지금 특검 카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특검 카드를. 네, 17일자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특검 카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부적으로도 바른당도 특검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바른당은? 바른정당은 뭐 그렇게 당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은 나왔는데 이게 장론은 아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현실 가능성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글쎄. 설령 문준용 씨가 특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 지금 현재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예.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법률상으로 하면 업무방해죄잖아요. 예.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게 2007년, 6년, 네. 7년에 예. 있었던 거죠. 아, 이미 그러니까 지났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설령 그것이 혐의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입법부에서 하는 건데 조사를 해서 기소를 못할 거를 특검 보고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원래 특검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죄가 안 되는 걸 갖고 헛되게 법률을 정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수사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또 다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카드가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아까 그런 법리적 문제도 있지만 네. 여당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봐도 죄가 숫자를 가능할걸요? 봐도.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니 그러니까 안 저는 될 줄 만약에 알고 던진 여당이 안 받는다면 국민적인 어떤 호응을 얻어서 그 네. 주장이 예. 국민적인 어떤 여론의 뒷받침을 압박으로 받고, 여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을 때 그게 그나마 나는 이제 사실은 이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를 오히려 확실하게 엿먹이려고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박주선이 그 정도 네. 머리가 돌아가나요? 머리가 돌아가던 사람이 안 돌아가던 사람이든 사실 수상한 사람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과를 한 것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그게 묻혀버리는 네. 이상한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는 걸 바로 드러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져서 또 각 세트가 그리고 되니까. 이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면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 전혀 이미 공감을 못 얻은 것은 지난번에 그 박지원 대표가 특검 카드 꺼냈을 때 예.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계기도 없이 다시 꺼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 국민의당이 소멸해가는 이렇게 시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면 네. 보통 유권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FJ라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들을 해보는데 예. 국민의당 얘기 꺼내면 피식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관심도 심각하네, 없고 그러면 진짜. 기대감도 없고 안철수 차기 대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막 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넘어서는 무플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정당이 그렇게 되면.
명색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리고 언필칭 항상 여당과 협치해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당이 지금 이렇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다당제 3당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제 보여줬던 모습들이 너무나 실망스러우니까 마음속에 국민들 마음속에 지워진 것 같아요. 저는 그 국민의당의 이제 지지 기반이 예. 호남 실질적인 5, 60대잖아요. 네. 호남 5, 60 그때 지지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심으로 경청을 해서 당의 의사를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들 거의 다 떠나갔지만 아직 떠나지 않은 그 호남에서 뭐 5, 6% 많게는 한 8%, 10%까지 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문재인 정부 출범해서 무엇을 국민의당이 해주기를 원하는지 진심으로 경청을 좀 하고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네. 뭐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안철수 정계은퇴 이야기가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일부 나왔었잖아요. 의원들이 네. 네. 이 얘기 터지면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근데 이제 그런 생각 가졌어요. 이제 안철수 문제도 안철수 문제지만 안철수가 정계은퇴 한다고 국민의당이 바뀌겠느냐? 예를 들면 내부에 새로운 리더십이 있고 내부에 그런 것 당의 어떤 혁신을 해낼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냉철히 따져봐야 하는데 예. 그 부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안철수 한 명의 뭐 박지원 한 명의 그런 두 명의 문제뿐만 아니라 과연 그런 건강한 동력이 살아있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의당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이나 연대할 필요가 전혀 안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 지지도가 저렇게 높고 정당 지지도가 높은데 왜 손을 잡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국민의당에 대한 필요성은 뭐냐면 원내 문제가 국민의당이 있음으로써 풀릴 수 있다라는 어떤 어떤 중요성이 사람들한테 각인될 때인데 그거는 결국 지금은 그 정부 여당이 대통령의 어떤 또 국민 여론으로 밀어붙이는 게 있는 거거든요. 설득하고. 이게 있는 건데 대통령 지지도나 민주당 지지도가 상당히 낮아져서 떨어져서 이 국회의 제3당의 도움 없이는 전국을 돌파하기 어렵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국민의당의 존재가 살아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도와 무관하게. 지금 존재감이라는 정의당의 스탠스를 국민의당이 그 스탠스를 유지를 했어야 되고. 더 잘했어야죠. 정의당보다 그러니까. 훨씬 멋지게 잘해냈으면. 개혁 경쟁을 네. 했어야 되는 네. 거고. 오히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현실을 이유로 개혁에 좀 후퇴했을 때 그 부분에 채찍질을 가하고. 예. 개혁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는 잘한다고 박수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전통적인 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복원할 수 있고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보면 깽판치는 그렇죠. 그러게요. 깽판치는 분위기여서 아니, 첫 번째 뭐 김상조 뭐 강경화 막 인사할 때 네. 국민의당 자유한국당하고 똑같은 네. 입장을 취했잖아요, 사실. 황당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김인수 헌법재판소장 예. 그 문제도 동의 그렇고.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그 오히려 지금 바른정당하고 바른한국당? 자유한국당 헷갈려. 자유한국당 이쪽은 이념 공세 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진보당에서 소수 의견 냈다는 이유로 이념적인 거로 지금 말해서 목리 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 그러고 그거 지금 국회에서 그 의결을 하자. 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잖아요, 이거. 그분이 박지원이 추천해서 되신 분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 그리고 고향도 저기에요, 고창이에요, 예. 고창. 제 연수원 뭐 지도 교수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양반이 고창은 굳이 얘기 안 전라북도인데 고창은 전라북도인데 또 학교는 전라남도에서 다녔다고. 그 서중 나오고 일고 나왔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애초에 탄생할 적에 그 우려 섞인 시각으로 비판을 하는 분들의 얘기가 뭐였냐면 저게 진정한 민주개혁 진영의 승리나 어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라 호남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그 마지막 몸부림에서 그냥 기형적으로 탄생한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게 그러면 첫 번째는 안철수의 대선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정당이고 아하, 거기에 아하. 공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호남 기득권 인위적 세력이 결합이죠. 합쳐진 거죠. 인위적 결합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욕심이 합쳐진 정당이다라는 비난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당이었는데
그게 대선에서 어쨌거나 패배를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진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정당이 되려면 그런 비난이 굉장히 근거 없는 의혹에 불과했다라는 모습을 스스로 보여줄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혁신이나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사실은 될까 말까 한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그 대통령 지지도가 너무 높았으니까 네. 존재감을 부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 와중에 이분들이 방향을 잡은 게 저거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저걸 좀 떨어뜨려놔야지 우리의 영역이 생긴다. 아까 우리 박시영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정치공학적인 분석에서 볼 때 여당이 우리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얼른 만들자. 그냥 그런 전략으로 일관했던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죠. 안 도와주면 되나 보자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 국민들이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이제 정치적인 식견이나 어떤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셨는데 이분들을 이제 그 실력이나 그 품성 면에서 꿰뚫어 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당신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 돼? 그럴 실력이 돼? 그 뭐 때문에 당신들은 정치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야, 저것들은 저게 지금 뭐 어느 쪽에 도대체 속해 있는 사람들이야? 저게 민주주의의 일부라는 말이 맞아? 이런 의심까지 가버렸단 말이죠. 그 와중에 이제 저렇게 무슨 선거 때 이런 걸 조작했다는 얘기까지 나와버리니까 이거는 진짜로. 완전 맛이 가버린 거예요. 와. 그러니까 매력 있는 요소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잠재된 대권 후보가 있거나 아니면 당내 옛날에 남경필, 뭐 원희룡, 뭐 그렇죠. 정병국 해서 남원정 해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 네. 때 뭐 쓴소리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소장파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소장파들이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정풍운동을 전개한다든가 뭔가 싹수가 있는 느낌이 뭔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아니면 그렇죠.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상향식 민주주의 당내 시스템이 뭐가 있다든가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내세울 게 있어야 하는데 전부 다 되게 구태적인 형태에서 머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가 국민의당 탄생이 가치 중심의 탄생이 아니고 그렇죠. 이익정당이었죠. 일단 호남 홀대론, 안철수의 막연한 새정치, 그다음 문재인의 반패권 여기에 편성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호남 홀대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인선을 됐고. 처음에 극복돼주고 문재인 패권은 이제 이번 그 강요들 인선하면서 문재인 패권 싹 들어가 버렸잖아요. 장하성 같은 사람 그 유명한 거 다음에 아니에요? 유일하게 새정치인데 새정치의 결정타가 이거 정거 조작하면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지지 기반 자체 가치적 기반이 붕괴되져 버린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따기 빼고 기름 빼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게 있어요. 이 대목에서 봉도사가 있었으면 이런 깔때기를 대줘야지. 이제 국민의당이 살려면은 봉도사를 영입하는 수밖에 없다. 사면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야. 혼자서 돌아다니면서 또. 그나저나 봉도사 양심수 석방 되는 겁니까? 이게 8.15 때. 어쨌든 저는 8월 달에 어쨌든 예. 언론에 관심이 별로 없는데 마지막 주제인데 전당대회가 참 그거 말씀하시기에 앞서서요. 일단 하여튼 국민의당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무더위가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시원하게 사과도 하고 시원하게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 시원치 않은 마당에 왜 국민들의 무더위를 가중시키느냐 이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전국구가 유지되려면은 이 와이드몰 소식을 좀 또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름에 구차는 게 무더위나 모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그 냄새, 거기 또 날파리들 이런 게 지금 골치가 아프다는데 이 국민의당이 지금 골치를 더 가중시키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지금 와이드몰에서 요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무슨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또 새로 무슨 여기다가 뭐 이서진이 광고하면은 뭐 더 처리가 잘 되나? 소지섭이 광고하면 이상해지고 아줌마들이 좋아하겠죠. 기왕에 하는 김에 뭐 저 누구야 송혜교랑 이번에 결혼한다는 사람 누구야? 송중기가 광고한다 그러면 구남도랑에서 더 핫한 거지. 스마트 카라랍니다. 스마트 카라. 이게 뭐야? 건조 분쇄 방식으로 탈취, 저전력, 저소음,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가 건조되면 무게가 줄어들어가지고 감량까지 된다네요. 이런 게 옛날에도 좀 이야기 나왔었죠. 아니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는 가끔씩 홈쇼핑 이런 데도 보면 나오고 중간 광고에도 나오던데 더 좋은 건가 보죠 아마. 국내에 유일하게 환경 마크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서진 씨가 뭘 하고 있는지 한번 구경을 해보십시오. 이서진 씨는 윤식당 그 상무 아니야 원래? 네. 그리고 또 하나 있답니다. 요즘 이제 그 백팩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스웨덴의 명품 가방 브랜드 툴레라는 게 이게 유럽에 가면 진짜 많이 있긴 하죠. 네. 그리고 차 위에 제가 보기에는 그 SUV 위에다가 왜 그 박스, 짐 박스 왜 올려갖고 다니잖아요. 예. 거기에 툴레라고 써 있는 거 많이 봤는데 거기서 나온 그 백팩이 아주 멋진 백팩이 최저가보다 온라인 최저가보다 더욱 압도적인 최저가로 입점됐답니다. 이게 그러면은 얼마나 싸길래 이러는지 사기 아닌가?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광고는 봉도사가 해야 돼. 깔때기 들이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익을 중심으로 뻔뻔해져야지 봉도사처럼 사업을 하는데. 아니 부끄러워서 못 읽겠네. 이소진 씨가 광고를 하고. 다음에 이정화 변호사가 광고하는 걸로 한번.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도 주목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국민의당 전당대회를 좀. 전당대회에서 과연 이제 반정카드 회생의 기미가 보일 것인가. 네. 이 와중에서 전당대회 두 사람 출마 선언을 사실상 누가 했죠. 했어요? 누가? 정동영 의원하고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은 그렇구나. 시사만 하고 아직 공식적으로 아닌데 두 사람이 나오는 거는 이제 국민의당 내부에 취재해 보니까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네. 이제 문병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 쪽 지지자들이 단톡방이 거의 90% 정도의 지지인데 안철수가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드롭한 거고. 드랍 해버렸어요? 네, 사실상 드롭했고 두 사람이 나올 건데 천정배 지금 정동영의 노선도 안철수의 색깔을 좀 빼고 이 문재인 정부와 기획 경쟁을 하자. 네. 이런 입장인데. 그럴 거면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선명하게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즉부터? 지금 정동영은 좀 내고 있는데, 네. 천정배 목소리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안 보이죠. 그래서 당 내부에서는 돈 들여가 무슨 전당대회 하냐, 가위바위보 하지. 그러니까 천정배 의원이. 아니면 순번제로 해서 6개월 하고 6개월 하지. 뭐야? 무슨 이거 하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예, 천정배 의원이. 제가 지금 그만큼 상상력이 풍부하지 않아요. 지어낸 게 아니라. 들으신 얘기다.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한마디 말씀드리면. 복수의 사람으로. 천정배 의원의 당 지지세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었죠. 왜냐하면 처음에. 당내에서도. 예, 그 안철수 당하고 합치기 전에. 천정배 의원이 독자 정치 세력화에서 깃발을 들었었잖아요. 그 무슨 당 이름 만들었었잖아요. 네, 무슨 뭐지? 뭐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국민의힘 그래서 이제 예, 광주 전남에서 나름대로 세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하면서 깃발을 들으니까 그쪽으로 확 쏠린 거였고, 그러면서 이제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당하고 세력하고 합쳐졌는데 그 합쳐지는 과정에서 천정배 의원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챙기지 못했어요, 사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많이 떠나갑니다. 원래 서운해서. 원래 나도 뭐 천정배 의원하고 모시고 열린우리당 시절 때 뭐 그 클린선거위원회 뭐 이런 걸 해봤었거든요. 제가 이제 부위원장이고 천정배 의원이 위원장이었는데. 그 이용주와 김인원 관계였구만. 그런데 선거운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1년을 같이 천정배 의원을 따라다니는 의원이나 사람이 없더라고. 없어요. 그 인폭이 참 없는 것 같아. 맑은 분이고 고든 분인데 정치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중진 의원답지가 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자기 생각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자기 생각 같이 하는 사람 많이 꾸리는 것이 그걸 무리당이잖아요. 정당이라는 게 그런 건데 내 생각은 이렇다는 혼자서 떠드는 거는 정치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정당 생활의 기본 아니에요. 그 양반이 특별히 틀린 말을 많이 하는 분은 아닌데 이상하게 그 무게나 확장력이 없죠. 그건 좀 본인이 그러니까 리더십에 약간 문제가 있고 원래 그 천재, 수재 뭐 이쪽 계통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되게 리더십 좀 없더라고. 되게 보면 정치인 중에 아무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 예외가 우리 민변의 김선수 변호사님. 그 원래 거기도 천재과인데 거기 뛰어난데. 천재과라고? 김선수 변호사 천재과죠. 노력형 아니요? 아니 제가 최근에 만났던 인물 중에는 가장 천재 수재과는 최강 변호사 같은데. 아니고 우리 전라도가 배출한 인물입니다. 아니 그런데
보면 자기 생각을 있으면서도 항상 끝까지 토론을 듣고 자기 이야기를 맨 마지막에 하잖아요. 예. 그러고 그거에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때 그 모아진 의견들을 갖고 다른 사람의 바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예. 예. 보통 이제 천적관은 이 모임에서 토론을 어떻게 하면 이 토론을 자기 생각으로 관철시킬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 한 사람의 경험적 오류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재들이 사실은 필터링 돼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대중들이 필터링 돼야 그것이 검증되어지는 건데 천재는 그런 검증을 거치기를 싫어하죠. 아니 그런 거잖아. 따라서 정치하는 데는 천재가 필요 없어요. 그게 뭘 대중과 함께 인식을 공유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봉도사는 어떤 유행이죠? 봉도사는 그 대중들을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천재적인 방향. 나는 이제 봉도사에 요즘 새로운 발견을 하면 예. 이 양반은 우리 여기서 방송하잖아요. 예. 방송하면 여기서는 이제 공부를 하나도 안 해왔다가 이제 방송하면 좀 알잖아요. 예. 그거를 다른 방송에 가면 맞아요. 우리가 그 제작자보다 훨씬 훌륭하게 방송을 해. 예. 그걸 완전 전문가처럼 엄청난 그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봉도사님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기억력 좋아요. 기억력과 흡수력. 그다음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러니까 그만큼 백지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면 딱 써지는 거지. 근데 그게 진짜로 그게 자기가 원래부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주 능해 또. 그렇죠. 전혀 당황하거나 뻔뻔하지. 머뭇거리지 않잖아. 네. 야, 진짜 하여튼 인물 났어 정말. 아무튼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리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 문재인 정부의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국민의당이 새로운 리더십이 제대로 서서 이게 개혁 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협조할 건 협조하고 이런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게 문재인 정부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사실 지금 이게 뭐 국민의당이 바로 하루아침에 없어질 당도 아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누가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대로 된 야당의 모습을 좀 만들어 달라. 근데 지금 봐서는 그러면 천정배 장관이 아까 뭐 당내에 그게 세력이 더 약했다고 박시영 부대표가 잠깐 설명해 주신 것만 남아있으면 정동영 씨가 될 거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근데 원래 정동영 의원의 핸디캡 중에 하나가 광주 전남 의원들이 정동영 의원을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아요. 옛날부터? 되게 묘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정동영 의원이 뭐 대선 레이스나 이렇게 당권 레이스 이렇게 할 때 보면 광주 전남하고 또 전북하고 약간의 그 어떤 좀 약간 좀 전북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소외 의식이 좀 있거든요. 광주 전남이 주도를 하기 때문에 호남의 대표성을. 이번 근데 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일단 복수의 관계자가 누가 될 거라 그래요? 가위바위보 하면. 저는 제 한마디만 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굉장한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정동영 의원이 열린우리당 당의장 초창기 할 때 몽골 기병 내세우면 상당히 속도감 있게 밀어붙였었거든요. 그 기억들이 약간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 돌파형 리더십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당의 그 세력 분포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모르는데 리더십 유형만 본다면 그럴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누구예요, 그게? 그 정동영이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아젠다는 선점을 했죠. 네. 국민의당에서 할 길은 개혁 경쟁을 해야 된다는 문제하고 지금 신베를린 선언이라든지 남북 문제 이런 전폭적인 문제 지지를 하고 있고. 근데 김성호 씨가 정동영 측근이잖아. 그 타격은 없나? 그걸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 다 아는데. 그래. 아니, 이게 내가 보니까 옛날에 측근들이 대선 과정에서 이합집산에서 누구 사람 됐는지는 그게 복잡해요. 사람 심리를 보면 나는 국민의당 쪽 사람들 꽤 많이 아는데. 아니, 유달리 그렇게 작게 바뀌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죠. 많이 아시니까 아까 박지원 대표, 전 대표 기소된다 예측 하나 했으니까 전당대회 누가 될지 저는 한번. 정동영 의원이 거의 될 거라고 봐요. 된다.
아이고, 천정배 의원은 정말로. 민변 선배인데. 글쎄. 민변 출신들도 참, 보면은, 훌륭한 정치인이 참 드물어. 대통령이 2명 배출되긴 했지만. 그러네요, 진짜 민변. 이게 서울에서 민변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그래. 부산 민변만 대통령 됐지.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이제 청와대도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국민의당 문제는 국민의당 문제고, 청와대도 지금 이제 원전 문제가 있고, 또 8월 달에 교육부에서 수능 절대평가나 자석 외고 폐지 관련해서 어쨌든 발표 예정 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부모들 같은 게 굉장히 그 촉각을 세우고 있고, 예. 임기 초반에 이런 굵직굵직한 갈등 이슈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느냐, 이 문제가, 청와대가, 순항할 수 있는, 바로미터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7, 8, 9, 이 3개월을 잘 아무튼 대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다뤄보죠. 예.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알고 던진 여당이 안 받는다면 국민적인 어떤 호응을 얻어서 그 네. 주장이 네, 국민적인 그렇죠. 어떤 여론의 압박으로 받고, 여당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몰렸을 때 그게 그나마 나는 이제 사실은 이게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안철수를 오히려 확실하게 엿먹이려고 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박주선이 그 정도 머리가 돌아가나요? 뭐 머리가 뭐 돌아가던 사람이 안 돌아가던 사람이든 사실 수상한 사람이요. 그래요? 왜냐하면 사과를 한 것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린 거 아니에요, 이게. 다시 그게 묻혀버리는 이상한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네. 그러니까 사과가 진정성이 없는 사과라는 걸 바로 드러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이어져서 또 각 세트가 그리고 되니까. 이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거면 뭐 카드가 될 수가 있는데 전혀 이미 공감을 못 얻은 것은 지난번에 그 박지원 대표가 김인원이도 다시 소환되면서 특검을 해야 허위사실인지 진실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럼 주장했거든요. 국민의당은 안철수 씨의 사과를 어떤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반전을 기해보자. 예. 그렇게 하면서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자유한국당 일부에서는 지금 특검 카드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17일, 특검 카드를. 네, 17일자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다. 특검 카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부적으로도 바른당도 특검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바른당은? 바른정당은 뭐 그렇게 당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말은 나왔는데 이게 장론은 아니다. 현실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현실 가능성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글쎄. 설령 문준용 씨가 자, 세 번째로 국민의당이 특검을 자꾸 얘기하는데, 예, 이게 이제 나름의 어떤 국면 전환 카드 프레임을 바꿔보자 뭐 이런 노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처음 지금 이유미 사건이 터지면서 박지원 전 대표가 특검 카드를 꺼냈다가 하루아침에 박살났거든요. 하루아침에 박살났나요, 진짜? 역풍이 불었죠. 예. 그런데 지금 다시 지금 박주선 지금 비대위원장의 특검 카드를 꺼내고 거기에 특검 발의안을 의원들 전원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작살난 게 아니죠, 하루 만에. 아니, 죽었다가 다시 살린 거지. 다시 살린 거야. 무슨 짓이야, 그게. 왜 그랬는데. 다시 살린 건데 안철수는 사과를 하고 당일날 박주선은 특검 카드를 꺼낸 거예요. 그러고 특검 카드 꺼냈을 때 이미 검증이 됐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기도 없이 다시 꺼냈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는 이 국민의당이 소멸해가는 이렇게 시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당 이야기를 하면 보통 유권자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FGI라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들을 해보는데 예. 국민의당 얘기 꺼내면 피식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관심도 심각하네, 없고 그러면 진짜. 기대감도 없고 안철수 차기 대선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막 웃어버려요. 사람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악플을 넘어서는 무플 단계에 진입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정당이 그렇게 되면. 명색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정당인데, 그리고 언필칭 항상 여당과 협치해가지고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는 당이 지금 이렇게 되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다당제 3당 이런 의미는 분명히 있었는데. 특혜 채용이 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 지금 현재 권력형 비리가 아니고. 예. 두 번째는 그게 이제 법률상으로 하면 업무방해죄잖아요. 예. 업무방해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그게 2007년, 6년, 네. 7년에 네. 있었던 거죠. 아, 이미 그러니까 지났어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예. 설령 그것이 혐의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기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 아니 입법부에서 하는 건데 조사를 해서 기소를 못할 거를 특검 보고 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는 거예요. 원래 특검의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죄가 안 되는 걸 갖고 헛되게 수사를 법률을 정해서 예산을 낭비해서 수사를 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또 다급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카드가 없으면. 이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해지려면 아까 그런 법리적 문제도 있지만 네. 여당에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받아줘야 숫자를 가능할걸요? 봐도. 그러네.